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류은경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금리 인상 중단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에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미국 LA에 나가 있는 김재환 아티스 캐피털 대표와 연결해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3월 FOMC 직후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한 미국 현지 반응이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일단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 0.25%를 예상했던 것만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린 거에 대해서는 충격 여파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일단 투자 심리는 사자와 팔자 사이에서 심하게 요동을 치다가 특히 이제 금리 인상이 발표되는 날 그 당일 같은 경우는 상승 반전, 하락 반전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 막상 발표되기 전까지는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이 발표되고 난 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의 매도 심리가 자극되면서는 완전히 팔자 쪽으로 쏠려버린 거죠. 그러므로서 장은 하락 반전하면서 어제가 거의 2주 만에 그 가장 크게 떨어진 최악의 날로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금리 인상은 예상했던 것만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제넌 재무장관이죠.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은행들이 지금 뱅크런 사태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포괄적인 보험이죠. 그러니까 블랑켓 인슈런스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마디로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제 불안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매도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자극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또 완전히 급반전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침에는 랠리 모드가 진행되면서 상당히 크게 폭등세로 올랐다가 끝날 때 가서는 또 혼조세로 등락이 심했다가는 결과적으로는 아침에 올랐던 거에 한 20% 정도밖에 유지하지 못한 채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로 마감하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분위기 같은 경우는 연준의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포인트를 본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거다. 확실하게 파월 의장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고한 의지를 보였고요. 또 그리고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가 낮추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는 그런 의미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성면록에서 하나 약간 좀 비둘기파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예를 들어서 여지없이 0.25%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는 그런 문구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데이터 디펜던트니까 앞으로 발표되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향해서 거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유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당시에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는 올해 없다. 그리고 앞으로 한 번 정도 더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거는 투자자들한테는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로 크게 이제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죠. 네, 글로벌 은행 위기가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이제 은행 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이 세 번째로 뱅크런 사태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두고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정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위기감이 좀 다소 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저께 같은 경우도 반응을 했었지만 어제 장이 하락하면서는 금융주들도 완전히 거의 초토화된 분위기로 완전히 폭락을 해버렸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장이 플러스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들 특히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새로운 2년 4개월 최저치를 찍었고 웰스파고 같은 경우도 2년 최저치로 떨어졌기 때문에 금융주들의 위기감은 여전하다고 보는 거죠. 그 대신에 뱅크런 사태가 있냐 없냐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도 앞으로 이런 그 시스템적인 은행 시스템 자체가 견고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투자자들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이번 주 시장 흐름 속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았던 섹터나 혹은 이슈가 있었던 기업에 대한 간단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2주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최악의 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반등을 시도했지만 이제 개장 초 폭등세가 어떻게 보면 끝날 때까지는 완전히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냥 그저 그런 상승세로 끝을 맺었지만 내일 하루를 더 앞둔 상태에서 이번 주 주식시장의 상승세로 끝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만 하더라도 오늘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도 3대 지수가 나란히 지난주에 비해서는 0.2%, 0.5% 정도 올라 있는 상태예요. 결과적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도 혼조세로 마감하고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초토화된 최악의 주를 기록한 거지만 이번 주는 상승한 주로 돌아서면서 회복세가 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또 그럼으로써 이제 특히 보면은 기술주들,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제 그 빅텍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초대형 기술주들의 반격이 뭐 여전히 지금 2주째 누그러지게 보이고 있는 거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도 4.4%를 폭등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결과적으로 나스닥의 폭등세를 이끈 거가 기술주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기술주들의 상승세는 두드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눈에 띄는 주식 중에 하나는 이제 코인베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SEC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증권 관리법 위반으로 소송을 나갈 수 있다고 밝히면서 웰스 노이스나 레러를 받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개정초 20%까지 폭락했다가 끝날 때는 14% 마이너스로 끝났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세가 끝났다고 보기는 좀 시기상조입니다. 그동안에 코인베이스가 1월 6일 날에 사상 최저치를 찍고 나서는 지금까지 현재까지 3개월 동안에 거의 166%를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4%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여전히 94%를 오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다음 주에 눈여겨볼 이벤트나 이 시장에 대응할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금리 인상이 벌써 됐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도 이제 장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강세를 투자 심리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 중에 하나가 패드워치를 따라봤을 때도 5월달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없을 거다. 그러니까 5월달은 금리가 동결이 되고 7월달에 오히려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런 시나리오가 부각이 되면서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일단 사자 쪽으로 완전히 쏠려서 몰려버리게 된 겁니다. 그만큼 패닉 바잉을 몰고 왔는데 다음 주는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 뭐 GDP 확정치, 그리고 시카고 PMI, 또 그리고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보는 지수 중 하나의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이 이제 예를 들어서 뱅크런 사태까지 겹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느냐 없느냐, 뱅크런 사태가 또다시 있느냐 없느냐, 거기다가 더해서 앞으로 이제 이 금리 인상이 되면서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아니냐, 뭐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나 노랜딩이나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지만 투자 심리는 나오는 소식 하나하나에 따라서 계속 이제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사자와 팔자 사이에서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쏠리는 것보다도 그때그때 나오는 장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상당히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자세한 시장 분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환 아티스 캐피탈 대표와 함께 시장 상황 알아보았습니다.